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데이 클래스 2교시를 맡게 된 제이어스 사업단 조준희 지점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레드오션인 이 DB 시장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좀 덥지 않나요? 저 얼굴들이 많이 좀 상기돼 있으신데, 그쵸? 예. 점심 드시고 또 열심히 또 갑자기 하면서 땀도 흘리시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잠이 오실 시간인데요. 네. 좀 강의 내용 최대한 재밌고 또 간결하고 이해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들으면서 표정은 최대한 밝게 해주셔야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지켜보시면 저도 좀 내용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퍼미션 DB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퍼미션 DB 영업 나 한 2년 이상 해봤다 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네, 몇 분 안 계시고 그럼 나머지는 2년 좀 미만 이제 DB 영업을 조금 해보셨거나 이제 맛을 조금씩 느껴보시는 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약이 좀 잘 안 되니까 이번 강의 어떻게 좀 계약을 만들어내냐 이걸 좀 듣고 싶어서 오신 거겠죠? 네.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딱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드리기 전에 앞서서 사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DB 영업 시장이 과거만큼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계약 타율이 높은 시장은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 영업을 한다라면 DB 영업이 주로 된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원수사에서 시작을 해서 인카에는 22년 3월에 입사를 했고요. 제이어스 사업단에 22년 3월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단과 인카에서 퍼미션 DB 내부 강사로 여러 가지 강의를 또 진행을 했고, 사업단 연도대상과 그리고 MDRT 달성 꾸준히 진행하고 영업이사까지 진행을 하고, 현재는 이제 일산에 별도의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장으로서 또 이제 여러 FC님들과 함께 영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제 오늘 DB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여기 DB 영업 다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혹시 DB 영업 1년 이상 해보셨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보통 앞에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와 지금 눈이 마주친 팀장님. 네. DB 영업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지역 차이가 또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할 거 좀 충청도 사람 특인지 모르는데 할 거가 잘 지역적 특성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네. 할 거 같이 간만 보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죠. 자, 되게 공감되는 말이라서. 그렇게 DB 영업을 해보셨을 때, 그러면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신 걸까요? DB 영업을? 이제 딱 1년. 1년이요. 1년 정도 해보시니까, 그래도 DB 영업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니즈 파악. 니즈 파악. 맞아요. 니즈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옆에 계신 분도 아마 일행이신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지점장님이신가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랬어요. 지점장님, 팀장님. 지점장님께서 그러면 지점장님도 영업을 오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DB 영업을 하시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실버 DB를 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쵸. 많이 아프고 그리고 요새 DB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진. 저는 지금 DB를 한 게 한 3개월, 4개월. 네네. 커피만 마시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버 DB는 더 그렇죠. 예. 심심하니까. 네, 거기에 병력이 일단 10개 이상 넘어가시는 그쵸.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네, 만나면 잘 되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계약까지. 그렇죠. 네. 그런 시장에서 그래도 3개월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말했다시피 네네. 니즈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보험료를 절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절감, 보험료 절감이라든가 이제 니즈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면 DB 영업에서 저는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 니즈 파악도 중요하고요, 화법도 중요하고요, 상품에 대한 공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를 이후에 제가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듣다 보면 아, 저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DB 영업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세일즈 방법 그리고 고객과의 어떻게 니즈 파악을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제 가능한 행동의 반복이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말이 좀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보면 통제 가능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을 바로 통제 가능한 행동이다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DB 영업시장은요 내가 이 고객을 처음 만나요. 직업도 모르고요, 아는 거라곤 이름, 연락처, 나이 정도 그리고 월보험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떠한 정보 없이 그냥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인성도 성품도 되게 괜찮으셔서 저와 1시간간의 미팅 가운데 되게 매너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나와서 커피만 드시는 분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올 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변수가 있는 미팅 장소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몇 번 미팅을 진행했는데 고객님이 와서 다 커피만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분들 실버디집 만나시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보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이거 2차 미팅을 잡기도 뭐하고 안 잡기도 뭐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몇 번 마주치다 보면 참 어때요? 아, 이 영업 방식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거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를 나누는 것부터가 DB 영업을 할 때 먼저 시작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눈 부분들 중에서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겹치는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 교집합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루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루틴을 만드시고요. 그 루틴대로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미팅 현장에서 어떠한 변수가 튀어나와도 내가 이 영업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멘탈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속성 있게 다음 미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DB 영업 잘하는 방법 들으러 왔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뭐죠? 결국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루틴화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제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야 한다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화법을 장착한다 해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안다 해서 갑자기 계약 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DB 영업으로 처음에 이제 이 보험시장에 발을 들였고요. 하다 보니까 인하우스도 하게 되고 박람회도 가보고 다 해봤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DB 영업을 또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영업 방식 중 DB 영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만나는 사람이 매번 바뀌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개척은 적어도 면상에서 욕은 하진 않거든요. 다음번 가면 처음에는 모르는 척해도 뭐예요? 물이라도 내주시고 커피라도 내주시고 그냥 안 보이는 사람도 전할 수 있는데 DB는 비싼 돈을 주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만났는데 심지어 노쇼가 나는 경우도 다수죠. 예. 만나지 못하고 잘 만났는데 갑자기 보험 얘기 끝나자마자 일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몇 번 마주치다 보면 되게 많은 어려움과 이 영업이 나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속성 있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무언가가 타겟층이 열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각 프로세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향상된 부분, 조금 더 향상된 타율로서 여러분들이 DB 영업으로 이 보험시장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거는 루틴화를 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B 영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DB 영업 프로세스 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뭘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DB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DB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DB 업체로부터 DB를 공급받아서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받은 그 DB를 가지고 뭘 하죠? TA 전화를 하실 거고요. 전화 이후에 1차 미팅, 2차 미팅을 통한 그리고 클로징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클로징 이후에 고객에게 증권을 전달하고 그 증권을 전달하면서 뭐도 할까요? 소개 요청도 진행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영업 방식에서 이 앞부분 가망 고객 발굴이라는 부분을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망 고객을 사오는 게 DB 영업이라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지금 다 하고 계신 걸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할 건 DB 영업 프로세스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봤을 때 DB 영업 잘하려면 어느 단계부터 고민해야 되는가? DB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DB 구매할 때 좀 여러분들 좀 여기 앞에 계신 팀장님이 신입이신 것 같고 네, 여기 계시군요. 아까 DB 영업, 네, 팀장님 왠지 DB 영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DB는 어떻게 구매하고 계신가요? 커미션. 네. 커미션 DB는 어떻게 구매하고 계세요? 지점장님께. 지점장님께. 네. 그 지점장님이 소개시켜주는 업체 외에 별도로 업체를 알아보시거나 구매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별도로 없으신가요? 자, 이 이야기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살면서 로또 당첨된 분 계신가요? 3등이라도? 5,000원. 혹시 2등 이상 여기 당첨된 분 계신가요? 예. 예, 제가 만약에 당첨됐다면 저 이 자리에 없겠죠. 네. 저는요, 조금 비관적이에요. 저는 제 모든 운을 그냥 와이프와 아이를 만나면서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로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DB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보험, 그리고 DB 영업은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DB를 사게 되면, 한 건을 샀을 때 계약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10건을 샀을 때 계약이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00건, 200건, 10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DB 영업시장의 평균 타율과 내가 고객을 만나는 대면율, 타율이 거의 수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조금 더 세일즈 화법이나 세일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아직은 그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계약률이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B는 대수의 법칙이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DB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DB 영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DB를 보통 몇 건 정도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하면 5건, 2건, 3건 이렇게 구매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3개월 해보신 다음에 안 되면은 역시 나는 DB와 맞지 않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제가 하다 보니 초심자의 행운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가끔 말도 안 되게 신입분인데 말도 안 되는 고객을 만나고 와요. 그냥 고객님이 나를 계약해달라고 그냥 다 알려줘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그 간혹의 케이스가 저한테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DB 영업을 할 거다. 한 달에 최소한 10건 이상은 구매하셔야 돼요. 이 10건도 제가 한 2년 전 강의는 10건이면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2년이 지나보고 나니까 10건도 안 돼요, 이제. 한 달에 한 20건은 최소한 해야, 그래야 내가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20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DB 구매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과연 진짜 나에게 양질의 DB를 제공하는가? 라는 의심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업체와 장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좀 뭐 하셔야 돼요? 테스팅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테스팅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역할들 누가 하시느냐? 관리자분들이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분을 믿기 때문에 앞에 계신 FC님께서 DB를 지점장님 통해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저는 테스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한 달에 20건 그리고 6개월 이상 구매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DB가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AS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구매 최소 몇 개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신중히 좀 고려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DB를 최소 한 달에 20개씩 사용을 해야 DB 영업을 하는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DB를 20개 사야 하는 것도 알겠고요. DB를 6개월 쓸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내가 영업 활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DB를 구매할 건데 DB를 구매할 때 지역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쭤볼게요. 거기 이제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 수도권에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서울 경기에서. 자, 이분들 중에 여쭤볼게요. 수도권 제외하고 나는 DB 영업 다닌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 인구 밀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 경기에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설계사분들이 있거든요. 자, DB 영업은요, 좀 냉정히 얘기하면 수많은 영업 방식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아요. 돈만 내면 고객의 정보를 뭐예요?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험을 오늘 시작한 팀장님이나 10년 한 팀장님이나 돈만 내면 고객의 DB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1교시 강의해 주신 고액 자산가 시장 이런 데는 들어가려면 인맥이 있거나 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DB는 그런 것들을 그냥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영업시장 중에서도 경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이제 여쭤봤어요. 수도권에서 DB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딱 여기에 계신 분들만 가서 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어디가? 아직은 지방이 조금 더 영업하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혹시 어디에서 지금 충청도 어디에 사고 계실까요? 청주요? 그나마 괜찮네요. 충남 가면 미칩니다, 진짜. 예. 충북이 그래도 저는 충남보다 낫더라고요. 약간 능구렁이 같다 해야 되나요? 그쵸? 요거는 잘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요거는 이따가 이따가 같이 하시죠. 네. 그래서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한 분기에 대한 저도 이제 그 지역별 타율을 좀 계산을 했을 때 수도권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엄청 뭐 높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더 나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근데 여기서의 지방도 좀 달라요. 청주면 그래도 대도시입니다. 그쵸? 예. 제가 해보니까 시보다는 군이 낫고요. 이해되세요? 예. 시보다는 군이 나요. 그리고 군으로 가게 되면 약간 아직도 고를 한 설계사가 담당합니다. 한 설계사님이 그 고을을 담당해요. 예, 진짜 고을이에요, 고을.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옆집, 그 옆집 다 계약이 나오는데 증권 다 갖고 오면은 밑에 어느 사업단 누구 설계사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슷한 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설계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RP를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그 시기에 가입을 했던, 보통 이게 2-3명 모여 계시면 설계사분이 와서 지방은 아직도 가입하신 케이스 많거든요. 설계안이 똑같으면 그냥 이 한 분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TV 영업 물론 조금 많이 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그래도 아직은 경쟁자도 적고 예, 활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이게 조금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서울 수도권에서 왔다 하면 아직도 일부 지방 읍이나 그러니까 군이 있는 곳들 있죠. 그런 데에서는 서울에서 오면 손님이 왔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주유비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현금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심지 않게 받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거절하는데 현금을 5만 원짜리 요즘은 이제 거의 5만 원권을 많이 쓰니까 주유비를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DB 영업을 할 거라면 수도권이 나쁘다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지방으로 조금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DB 구매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염두에 둬야 될 것들 지역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중에서 고르면 될까요? 서울하고 좀 가까워야 되니까 충남, 충북, 강원. 그거는 이제 사실 근데 이거는요 설계사님마다 지역적 특색과 맞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알고 계신 분은요 전남으로만 가요. 전남으로만 가요. 진짜. 예, 그 지역적인 특색은 명확히 있거든요. 맞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아 나는 여기다. 제가 왜 경북이랑 전남을 빼냐면요. 한번 진짜 제가 제주도 시장을 뚫어보자 해서 비행기 타고 가본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팅을 이제 거기서 미팅을 다 잡아놓고 간 적도 있고요. 전남 경북을 이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쫙 잡아서 이제 해남까지 싹 뚫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냥 여행만 갔다 왔습니다. 예, 저와는 조금 이렇게 뭔가 맞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충남도 태안 서산 가다 보면 사실 전주 가는 거랑 큰 차이 없거든요. 고속도로가 안 뚫려 있어서. 예, 강원도 영월 가면은 진짜 미쳐요 사람. 동해 같은 데 가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지역적 특색 거리보다는 하시다 보면 나와 좀 맞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고객분들이 내가 맞는 지역과 모이게 되면 갈 때마다 그냥 가가지고 인사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소개도 나오니까 좀 그렇게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DB 구매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저는 지방으로 가는 부분을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DB를 샀어요. 그쵸? DB가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전화해야겠죠. 자, 그럼 전화 어떻게 할까? 뭐 사실 전화하는 게 특별히 다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TA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모습을 보지 않고 전화로 저랑 통화를 하신다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미지? 되게 어떻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이 상담원 되게 말 잘한다라고 느낄까요?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시는 분 느끼시겠죠? 혀가 되게 짧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다 보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는 지금 좀 느리게 말해요.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제 삶이. 자,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TA는 이제 각 지점과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다 교육을 잘 받고 계실 거고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디테일이 있다라면 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TA의 목적은 뭘까요?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서 쇼 붙여야지 만나지도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대면 채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는 게 전화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TA는 언제 해야 되냐? 당연한 이야기죠. DB가 배분되면 보통 DB가 4시 이전에 배분이 되거든요. 좀 빠른 회사는 3시입니다. 그러면 바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배분이 되실 테니까 FC님들이 전달을 받으실 테니까 그날 오후에 통화를 요청하시는 분은 그날 바로 하고 오전에 요청하시는 분은 다음 날이라도 바로 진행하셔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통화하면 좋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 기준 10시, 오후 2시, 6시 반.
어느 시간일까요? 네. 2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딱 어느 시간이에요, 직장인들? 그런 시간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담배 타임. 네. 딱 이 시간이 그냥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 받기가 그나마 용이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보통 그래서 통화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반.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7, 8월, 해가 길어지는 때는 7시까지 전화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전화해도 사실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일요일은 조금 이제 민망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통화하는 시간은 모든 이제 TA 교육이나 TA를 잘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간대에 전화하는 게 가장 타율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간대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 밑에 두 가지입니다. 자, 미용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헤어샵에서 머리하는 거랑 집에서 머리하는 거랑 좀 어때요?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크게 다른 부분. 뒤통수예요. 예, 뒤통수예요. 예, 앞에는 거울 보면서 어떻게 비슷하게 모양이라도 만들거든요. 뒤통수는 모양이 달라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느꼈어요. 머리에 뽕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 가수들은 인이어를 차고 노래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가 인식하는 목소리와 고객이 듣는 목소리가 청중이 듣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TA를 진행을 하실 때 사실 되게 민망한 부분인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TA는 녹취를 하시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습관, 그리고 상급 관리자분께 피드백받는 습관을 가지셔야 TA는 빨리 늘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은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TA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TA 스크립트는 당연히 숙지해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퍼미션 DB 스크립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선생님 되시죠? 저는 보험점검센터의 담당자로 배정된 조준희입니다. 어제 여성상담원분 탕에 안내 받으신 대로 지역 담당자 배정되어 연락드렸고요. 상담을 오늘 오후 3시 양정초등학교 부근에서 상담이 편하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요일 오후 3시 상담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스크립트 양식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찍으실 게 아니에요. 사실 지점에서 이미 거의 내려간 양식이 유로와 같아요. DB 업체에서 드리는 양식도요 다 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전국에 DB 영업을 하는 수많은 설계사분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이렇게 상담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오늘 1시에 연락 온 설계사나 3시에 온 설계사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많은 4가지 케이스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DB 영업이 과거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클로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았다면 요즘은요, TA 단계에서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 거절도 케이스가요, 그냥 안 해요. 인성이 좀 안 되신 분들도 있죠, 간혹.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런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 저 최근에 상담했는데요. 분명히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또 같이 오셨죠? 네. 여성 팀장님. 네. 최근 상담했어요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아직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어떻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창의력이 엄청 넘치셔야 될 거예요. 한 분이랑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진단 받아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나쁘지 않은 답변이에요. 자, 근데 나 멘트 말고 좀 특별한 멘트를 할 만한 게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렇게 해본 게 있다. 아니면 나 2월, 3월에 조금 다른 멘트로 고객과의 미팅을 잡은 케이스가 있다. 하시는 분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을 하는 거겠죠. 네. 최근에 상담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설계사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이 생각 먼저 들 겁니다. AS 해야겠다. 그렇죠? 네. 맞잖아요. 혹시 언제 상담하셨나요? 네. 그래서 AS 조건에 해당되니까
에이스 해야겠다 하면서 이 멘트를 유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가 고객의 단박 거절은 또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뚫고 지나가야 진짜 영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하느냐 이제 끝까지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 외에도 도대체 이게 상담이 무슨 상담이에요? 전화가 와서 나한테 물어봤길래 그냥 한다고 했는데 무슨 상담인가요? 국가에서 진행하나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꽤 많아요. 실제로 저도 갔는데 건강보험 공단 상담하고 온 경우 있어요. 네, 그 공단 자격증을 상실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장기부채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저도 DB 영업을 하고 DB 영업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외부 강의를 저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영업을 DB 영업으로 영업을 잘 하신다는 분들의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TA에서 꼭 TA뿐만 아니라 영업 전반에 걸쳐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자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누구나 다 하는 멘트, 누구나 다 할 법한 멘트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무언가의 멘트는 해야 고객이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점원 분들께 또 지사에 계신 이제 팀장님들께 TA를 할 때는 그 시기에 맞는 조금 뭔가 이슈되는 내용들, 조금 새로운 자극으로 할 만한 것들을 예시안으로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 가지 한번 우리 음성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병록 선생님 번호 맞으신가요? 어디신가요? 아, 네, 저 보험점검 담당 선생님 그 상담 원하셔서 일정 조율체 연락을 드렸어요. 뭐 점검을 계속 받았는데 뭐 이거 계속 받으라 해가지고 저희 보험 들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진짜 많은 케이스죠? 아, 정말요? 혹시 언제 최근에는 받으셨어요? 12월 달에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전화 온 거를 했더니만 또 뭐 보험 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전화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아, 그분한테 점검을 받으셨었는데 보험을 가입을 권유를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싫어가지고 계속 안 받는데 계속 전화 오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 지금 최근 상담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에이스 칠 준비하나요? 뭐 이렇게 하셔도 그거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좀 뭔가 이 고객이 반응이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저희 지점원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 했던 이야기는 그달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달부터 1월달, 2월달부터는 지금 보험사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실손일 겁니다. 고객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실손 관련 멘트를 사전에 드렸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냐라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도 이 팀장님이 그 부분을 떠올리셨나 봐요. 올해 실비 그 바뀌는데 선생님 이런 부분들도 다 안내 받으셨어요? 그거 받았나 뭔지 모르겠네. 실손의료비가 이번 올해에 또 개정이 돼요. 그래서 기존 거에서 얼마나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가 자택이세요? 아니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세요? 그럼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뵙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연락은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남겨놓을게요. 자, 어쨌거나 이제 좀 목소리가 이분이 신나서 네! 상담받고 싶어요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상담을 거부하시는 분을 어떻게 한 거죠? 예, 실손의료비 개정에 대한 거 디테일한 내용까지 전화로 다 못하지만 몇 가지 핵심되는 멘트로 고객의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 멘트를 통해서 뭐 한 걸까요?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된 거겠죠. 이분 미팅에서 실제로 클로징까지 해서 청약이 들어갔어요.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러한 작은 디테일의 차이, 어떻게 보면 작은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멘트의 차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자극이 고객 입장에서는 맨날 오는 설계사, 맨날 연락 오는 보험 설계사의 전화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FC님들이 조금 더 DB 영업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TA를 진행을 할 때 기본 스크립트는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뭐가 난리였죠? 운전자. 네, 운전자 얘기, 운전자 뭐 자동차 보험 있으시죠?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하면 거의 다 있다고 해요. 그 해당 내용들 개정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 안내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못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 멘트를 추가했을 때 조금 더 미팅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되는 멘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또 FC님들의 각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대면 타율을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전화해서 고객과 뭐 했어요?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렇죠. 고객님 언제 뵐게요 하고 명함이랑 문자 보낼 거고 전날에 다시 한번 체크할 거고 그리고 나서 미팅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미팅 현장에서 실제로 미팅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부터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쭤볼게요. 보험 영업을 여기서 나 2년 이상 하셨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혹시 나는 1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 오히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1년에서 2년 이제 차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DB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에서도 그렇겠지만 내가 대면 상담을 할 거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요할 겁니다. 상품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스펙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내가 고객이 그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게 설명을 한다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신입 설계사분들 오면 가끔 이러한 착각에 빠져요. 내가 이 상품을 온전히 습득해서 그리고 내가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상품을 제시하면 고객은 뭘 할 것이다? 계약할 것이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저도 겪었던 오류예요. 처음에 GA다 보니 원 단위로 담보 원 단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해봤고 근데 원 단위로 맞췄더니 뭐가 걸리나요? 그놈의 연계 조건. 네, 연계 조건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병력에 대한 것들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상품의 여러 가지 구조도 달라지고 한 가지 상품을 익혔더니 다음 달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DB 영업뿐만 아니라 저차원 설계사분들 그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상품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부터 좀 고민하라 말씀드려요. 쉽게 얘기하면 화법입니다. 내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한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짜보고 스크립트도 바꿔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DB 영업이든 어떤 영업이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클로징이 안 돼요. 간혹 미팅은 되는데 클로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가서 동행을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고객과 친밀도까지는 쌓았는데 고객이 이 상품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클로징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화법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를 지어보세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코끼리가 잔상으로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순간 고객이 그 부분에 있어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상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때 제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의 시작이 부정적이고 무언가가 연상되는 내용들이 어둡고 침울한 내용들이 되면 보험 자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객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본다라면 우리 보장 분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고객님 왜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그 고객분들이 뭐라 그래요? 네, 몰라요 하는 분이 있지만 그 몰라요가 대부분은 다 방어 기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험을 이제 아마 상담 그 설계사분과 기존 설계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입을 하셨을 텐데 당시에 좀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고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준비하셨을까요? 하면은 술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고객이 들었을 때 보험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떠오르도록 멘트를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설명은 최대한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의 특징, 예시를 정말 잘 들어요. 예, 예시 하나로 계약이 클로징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보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전하는 고객의 그 말의 문장에서 수많은 단어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절대 저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나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품격이 보이거든요. 자, 요즘 유튜브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단어는 격식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신 분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스크립트? 대면 상담 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질문해야 할 거, 질문해야 할 때 어떤 단어를 쓸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전문 용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이 보험은 암 걸리면 난면이에요. 일단 딱 걸리는 게 전 두 가지거든요. 걸리면. 진단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면이에요. 고객은 알아들을까요? 물론 요즘 고객분 똑딱하셔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납입면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풀어서 말씀드려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립트를 뭐 해야 한다? 만드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 가운데 이제 고객을 조금씩 유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와의 클로징이 이루어지게끔, 나와의 상담이 2차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셔야 되는데, 그때 수많은 질문들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둘 중에 뭘 하실래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스 노로 하게 되면 할래 말래예요. 그렇죠? 근데 더블 바인딩 둘 중에 뭘 하실래요 하면 둘 중에 뭘 하든 나와의 청약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들에 대한 스크립트를 꼭 만드셔야 되고요. 마지막. 자, 1년차에서 2년차이시라면 이제 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은 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시각적 자료 좀 만드셔야 돼요. 고객이랑 간혹 그런 FC님 계세요. 그냥 A4 용지 한 장 들고 갑니다. 그러면 물론 백지 RP, 저도 백지 RP 많이 해요. 하지만 그 RP가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백지 RP를 할 거면 적어도 고객과 A4 용지 가운데에 두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제가 거꾸로 쓰면은 고객 입장에서 정자로 글자가 적힐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백지 RP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고객과 얘기할 때 고객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 경험이 없을수록, 내가 조금 말일 주변이 없을수록 고객을 사로잡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할수록 시각적 자료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는 대면 미팅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1차 미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면 뭐 할까요?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요, 스몰 토킹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담을 왜 신청했는지, 오늘 상담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질의응답 정도로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보장 분석에 들어가겠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경 쓰신 체크 남방 입으신 팀장님, 보통 고객과 어떤 스몰 토크 하시나요? 스몰 토크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살짝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나 스몰 토크 좀 나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칭찬하려고 노력은 해요. 뭘 칭찬할까를 생각을 하긴 합니다. 칭찬하려고 하시는 분. 오, 네. 정석이죠, 사실 그게.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처음 영어 배울 때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하라 배웠거든요. 제가 못하겠어요. 성향상. 아, 좀 내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앞에 계신 팀장님 스몰 토크 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요. 완전히 이거는 지역 색깔을 잘 봐야겠네요. 아니, 상대방이 민주당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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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쪽이면은 네. 맞아요. 민주당 좀 너무 못해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네. 정신적으로 네. 동지라는 걸 네. 얘기를 해줘요. 네. 저는 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실 종교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부처님을 섬기는 분도 있으니까. 자, 왜 이런 얘기 드리냐? 보통의 저 같은 게가 스몰 토크는 준비하시면 좋아요. 어느 연령대를 만나든 조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예, 애국자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좀 큰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째가 이제 30개월이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애가 셋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반응이 제 앞에 앉아있는 어머님들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제가 애가 셋입니다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단 고객이 이 사람 어떤 느낌일까요? 열심히 살겠다. 일단 마음이 좀 열려요. 그렇게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걸 요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해라,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저 앞에 계신 남자 팀장님 되게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혹은 연령대별로 좀 이런 대화를 하면 좀 분위기가 환기될 만한 스몰 토킹은 뭐 해야 한다? 스크립트가 돼 있어야죠. 그쵸? 자, 그리고 상담 신청 방향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미천구 보험금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나서 이제 보장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네. 아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안경 쓰신, 목티 입으신 팀장님. 네. 보장 분석에 들어갔을 때 보장 분석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보장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신규 계약을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그 과정을 생략하지 마시고 잘 포장해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는 방식은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네. 동의를 그렇죠. 봤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보장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보장 분석을 하면서 이 보장 분석을 하는 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신규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까는 거. 네. 맞아요. 네. 보통 이제 보장 분석, 이전 설계안을 뭐하게 이 설계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해볼 건 그 방식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화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장 분석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그렇죠? 보장 분석을 통해서 혹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뭐 점수제를 한다? 사실 그렇게 달가운 보장 분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장 분석을 잘하는 건 뭐냐면 고객의 상황에게 이 보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보장 분석의 주 목적이 고객의 상황과 준비되어 있는 보험이 어울리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고객의 상황과 이 보험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할 거냐, 어떻게 인식시키게 할 거냐. 자,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 예시 같아요. 간병인 보험 크게 사용 일당이 있고 지원 일당이 있습니다. 나 지원 일당만 판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원 일당만 파는 이유. 네. 일단은 간병인을 네. 든다라는 자체에서 네. 당장을 쓰지는 않지만 네. 추후 현재 요양병 네. 금액이라든지 사용일당 부분에서는 작다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네네. 지금 뭐 당장 5년이든 10년 뒤든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조건 하에 네. 지원을 많이 추천드리는. 네. 자, 지원 일단 메리츠 KB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자, 근데 왜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간병인 시장에서 팀장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설계사님들은 다 사용일당을 많이 제한할 거니까 되게 블루오션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자, 왜 말씀드리냐면 간병인 보험 사용일당, 지원일당 저도 두 가지 다 판매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혼인 50대 남자 친척도 없어요. 혹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원일당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좀 더 올바른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걸 안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영유아들 어린이 보험, 그렇죠? 자, 어린이 보험 설계 팀장님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1년. 네. 혹시 GA신가요? 원사신가요? GA시요. 여쭤볼게요. 영유아들, 보통 3세 미만 아이들 어린이 보험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설계안을 좀 담보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거부터 가입하셔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네. 연령대 3세 미만. 어리니까 이제 뭐 응급실이나 네. 좀 영유아들이 많이 좀 활용하는 네. 시설이나 그쪽으로 좀 많이 담보를 우선순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자,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완전히 설계가 다 바뀌었어요. 예. 키워보니까 알게 뭐가 필요한지. 영유아들 보험 준비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설계사분들마다 그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4세대 이후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4세대 이후 실손 가입자들은 5세대로 전환이 당연한 거잖아요. 자동제 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순위를 수술비로 봅니다. 그리고 2순위를 입원 일당으로 하고요. 3순위를 진단 및 치료비를 최대한 뒤로 미뤄요. 휴유장애까지 넣고요. 그 왜 그러냐? 애를 입원시켜 보니 달빛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있잖아요. 딱 입원시킬 때 물어봐요. 몇 인실 가실래요? 네. 그런데 보험하는 사람이잖아요. 와이프가 앞에서 물어 몇 인실 가야 돼? 가격 안 보고 이런 식 가. 이렇게 해서 보내지만 그 앞에 데스크 앞에 서서 고민하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영유아들 담보 배서해 주는 한이 있어도 입원 일당 무조건 풀이다. 환경성 입원 일당, 소아청소년 입원 일당 다 넣어주거든요. 심지어 따로 설계해서까지 넣어드려요. 1인실 갈 때 고민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 기존에 분명히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입원 일당이 없이 치료비만 엄청 많아요. 진단비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 영유아들의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고객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게 보장 분석의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거. 문제인식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상황과 지금 내 보험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대안책을 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클로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뭐라 안 해도 대안책을 주면 문제인식이 됐고 거기에 따른 대안책을 줬기 때문에 청약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근데 그 문제인식을 과연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때 또 나오는 게 화법이에요. 그래서 신입설계사분일수록 저차원일수록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객과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드려볼게요. 보통 간병인보험 설명 이제 보통 고객과 얘기하실 때, 간병인보험 이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대 미혼 남성이에요. 근데 사용일당 가입돼 있네요.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 간병인보험 가입하셨네요. 보험 사용일당인 거 아세요? 사용일당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영유아보험 기존에 한 이제 뭐 2세 아이 조금 이제 대화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들어왔어요.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기존에 태아보험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태아보험에서 선천질환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바꾸고 싶대요. 혹은 이제 그 보험이 어떤지 봐달래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럼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해 주잖아요. 그쵸? 물론 선천질환은 좀 되는 보험사로 하고요. 자, 그때 영유아들의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설명을 하게 되면 고객은 그냥 정보를 습득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기존에 간병인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고객님 수술하실 때 혹시 수술하셨을 때 입대원 수속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그러면 50대 남자, 미혼인 남자라면 그냥 혼자 다 했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질문부터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유아보험, 달빛병원 얘기하고 1인실 얘기하면 입원 일당 필요성 누가 얘기 안 해도 고객은 인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할 때 입원 일당은 가성비가 안 좋은 보험이라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유아는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간병인, 그렇죠? 요즘 15세 이상 친구들은 간병인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는 간병인 그렇다 치더라도 무조건 어린 친구들은 2년 3년만이라도 간병인 가져가라 말씀드려요. 왜? 1인실 병원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담보 얘기가 아니라 달빛병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뭐 근처에 여기 달빛병원 있는데 거기서 진료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거기 데스크카페에 계신 분들 본 적이 있어요? 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더 맞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또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그렇죠? 네, 저도 신입 때 이렇게 배웠어요. 뇌혈관 질환 담보에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있는데요. 각각의 코드는 어떻게 되고요. 뇌출혈은 뭐고 뇌졸중은 뭐고 뇌혈관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위가 넓은 질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 말을 잘 들어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 말보다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옛날에 제 할아버지도 풍으로 딸기밭에 쓰러지셨거든요. 옛날에 뉴스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심심치 않게 밭에서 쓰러지신 분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병원은 진짜 아플 때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뭘 물어보죠? 선생님이 실손 있으신가요? 하고 MRI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MRI를 찍고 나면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요즘은 과거와 달리 건강검진도 되게 많은, 옛날에 건강검진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진짜 대기업. 돈 많은 분들이 했죠? 요즘은요, 다 해요. 정부에서 왜 돈을 주면서 다 시킬까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더 맞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그래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될 수 있는 담보 위주로 준비하셔야겠죠?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멘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멘트들을 뭐 해라? 스크립트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문제를 인식하게끔 하는 거는 우리는 담보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담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또 고객 앞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과 이 담보의 특징의 교집합 부분, 그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드려야 내 보험의 현재 문제가 뭔지 정확히 인식을 할 거고요. 대안책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이 그냥 과거부터 해왔던 똑같은 RP, 똑같은 스크립트로 한다라면, 그리고 그냥 설명에 불과하다라면 고객은 이전 설계사나 저나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아, 여기까지는 다 맞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떠한 얘기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개인정보를 이미 다 받고 간다라면 현장에서 이미 다 정보를 아니까 준비라도 가겠는데, 보통 DB 미팅 어때요? 현장에서 고객 동의 받고요, 바로 오픈된 상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통은 연령대별로 문제인식을 조금 할 만한 담보들, 이런 것들은 FC님들 꼭 준비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준비는 어떻게? 내 말로 준비하나요? 그쵸? 내 말, 스크립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거 내용 안 적어놓고 어린이 보험은요, 실손 재가입 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집중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띄우자마자 다 카메라로 찍으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시각적 자료는 필요하고요. 자,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린이, 요즘 저 어린이는 무조건 실손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보험이 뭐 어떻고 필요 없어요. 그냥 실손부터 시작이에요. 왜? 적어도 3세대 이후에 가입했을 거거든요. 15년 재가입 주기, 5년 재가입 주기가 곧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실손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 실손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수술비 중요하다,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혼부부 만난다. 신혼부부 이제 만났을 때 특히 남자분들 같이 나오시면 무조건 정기보험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기보험 얘기하면 좀 이게 남자분이시니까 배우 가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 있으신가요? 네. 얼마 있으실까요? 2억. 2억이요. 가입할 때 보험을 하시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입하셨죠. 네. 근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망보험금, 정기보험 얘기하면 조금 남자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그래서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 물론 유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과거랑은 좀 다르죠. 요즘 부부들 엑셀 이혼이라고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생활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엑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서로 얼마 썼는지가 엑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요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소득을 부부가 몰라요, 서로가. 생활비 따로 놓고요.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정에 가서 당신이 죽었을 때 유족을 위해서 얼마 안 통해요, 잘. 근데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건 아파트 대출만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 이름으로 받으면 어떻게? 와이프가 돈 내라고. 정기보험. 네, 상환기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기보험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여성분들 만나면 결혼 예정이다. 혹은 아이가 아직 없다. 계획이 있다. 출산난임 이야기하고요. 30대는 연금, 뭐 3대 질환 달러 당연히 다 얘기할 부분들. 그리고 5, 60대는 다시 돌아와서 실손 이야기. 왜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실손 얘기하면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내가 병원을 안 갔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다. 이거 뭐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실손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담보를 중점적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지를 이야기를 풀어가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보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풀어가기가 조금 더 좋고 고객이 아, 내 보험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상황과 맞지 않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시각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각적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꼭 만드셔야 되고 아까 적어도 여기 적어놨던 이런 섹터들이 있죠.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RP북이 있으셔야 돼요.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근데 요즘은 태블릿도 갖고 다니고 노트북도 갖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현장에서 보일 수 있게끔 준비해놨다가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신입설계사분들 할 게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실손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부분들, 뇌, 심장에 대한 부분들, 수술비에 대한 거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이런 자료들 많을 거예요. GA 본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원수사 본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지사에서 다 지점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 미리 다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양보험 갈 이야기가 나왔어. 바로 요양보험 오픈해서 그걸 이야기를 풀어가야겠죠. 왜? 내가 이 대화로 고객을 설득할 만큼 아직은 뭐가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담을 이렇게 다 준비했고 상담을 했다. 그리고 고객이 되게 만족할 만한 표정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었다면 끝나기 전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상담이 끝날 때 방향성 정리가 돼 있지 마침표가 적혀지지 않으면 고객은 1시간의 상담이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이 마칠 때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정리하고 마치거든요. 고객이 이제 보험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가입할 때 고객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 인식과 거기에 따른 대안책이 명확할수록 클로징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져요. 그런데 너무 선택지가 많거나 무언가 미심쩍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발 1차 미팅 끝날 때 내가 아무리 횡설수설했다 할지라도 미팅 마칠 때 자 그러면 고객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혹은 전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보통 고객님 앞에서 많이 저도 질문과 대화와 설득을 하니까요. 자, 어머니 제가 오늘 내용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대화했던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이거는 적으면서도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근데 그 1, 2, 3번을 이야기할 때 좀 요런 순서대로 내가 말을 하면 정리가 쉽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장 금액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현 상황 대비 어떤지. 자,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자, 고객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암보험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의 암 진단금은 뭐 잘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보장 금액은 뭐 했다? 잘 준비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암 관련해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필요해요? 고액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근데 이것도 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보험은 잘 되어 있는데 뭐 간병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특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셨는데 현 상황 대비 납입보험료가 너무 많으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현재 홀로 거주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병인까지 잘 준비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현재 자녀분도 해외에 계시고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사용하는 보험으로,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고객님께서 이해할 때 조금 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고객님과 또 오늘 어머님과 아버님과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꼭 정리해서 방향성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고객이 이제 납득을 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맞아요.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오늘 이해한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칠 때 꼭 하는 이야기. 근데 어머니, 그럼 제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이제 상품들을 알아보고 최대한 좋은 담보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거 하나는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미팅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팀장님이 뒷모습을 보면 혼자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이미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도대체 진단비를 5천을 넣어야지 1억을 넣어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험료를 막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할까요? 이걸 왜 팀장님이 고민하세요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야지. 이게 1차 미팅 때 끝나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 고객 10만 원짜리 짜야지 20만 원짜리 할지 고민을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미팅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아예 물어보고 옵니다. 근데 고객은 다 뭐라 할까요? 쌀수록. 예. 싸고 많이. 싸고 좋은 담보.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예. 싸고 좋은 건 사기라고. 둘 다 되는 건 사기라고. 예. 최대한 가성비 좋게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이만큼 여력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예. 최소에서 최대의 보험료까지 말씀드리고 오죠. 이것까지 결정 짓고 오는 게 어디예요? 1차 미팅입니다. 그리고 1차 미팅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끝날 때 이제 한 가지 또 이거는 이제 요청사항이었던 부분인데 1차 미팅 잘 끝내고 2차 미팅 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클로징이 간혹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클로징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1차 미팅 때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머니 제가 이 정도 보험료 선까지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존 보험 혹시 자동이체일 언제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15일 아니면 21일입니다. 그쵸? 그럼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드리는 제안이 마음에 드신다면 보험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달에 이중 출금되면은 돈이 너무 아까우실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봤어요. 그래서 2차 미팅은 그러면 이 자동이체 이전일로 무조건 잡아야겠죠. 최대 일주일 이내에 잡으셔야 합니다. 고객은 생각이 길면 길수록 도망가요. 그래서 다음날 만난다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적어도 2, 3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미팅을 꼭 2차 미팅을 잡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1년차, 2년차, 그리고 내가 DB 영업에 대해 아직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피드백이요. 저도 이제 지점원분 중에 신입 설계사분들, 저차원 설계사분들 현장 미팅 따라가거든요. 가는 경우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따라가서 그냥 저도 고객 인처럼 옆에 앉아서 다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노트 필기하고 있습니다. 예, 피드백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팅 끝나고 피드백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 못 가니까 최근에는 음성 녹음해 오라고 해요. 그 음성 녹음해서 이게 다 이제 자막으로 변환되거든요. 그러면 자막 내용 보면서 책 보듯이 보면서 첨삭해 드리는 거죠. 왜냐면 혼자 열심히 피드백 하면 좋겠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신입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저차원인 거고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사고 싶어서 그 지점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관리자분들께 이런 것들 요청하셔야 되고 그렇게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 나서 돌아와서 상품에 대한 거, 상품은 또 그 병력에 대한 부분들 같이 피드백 하시면서 제안서 준비하셔서 이제 제안 및 클로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1차 미팅이 잘 돼 있으면 2차 미팅은 계약 받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로징이 안 된다, 1차 미팅을 점검하셔야 돼요. 필살 화법을 찾는 게 아니라 1차 미팅에서 뭐가 안 됐는지를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미팅 잘 되고 나면 2차 미팅 혹은 클로징 진행할 때 꼭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각 자료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DB 미팅은요, 첫 미팅을 진행을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대화를 해서 1시간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 1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는 고객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2차 미팅 때 딱 갖고 오는 자료만 보고 결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각 자료 진짜 에너지 많이 쏟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즘 담보가 좀 이런 말로 드리면 죄송한데 괴랄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통합 암주치 이후에 이제 통합 암치료비 나왔죠? 1억인데 세부 내용을 가서 보면 어때요? 다 받아야 1억입니다. 이거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각자료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해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는 1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자료,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직도 보험 원수사의 보장분석표 안 씁니다. 조금 올드하죠? 엑셀로 정리 다 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엑셀 보고 결정하는 경우 참 많아요. 이 정도 꼼꼼하면 그냥 믿고 맡기겠다. 예. 간혹 보험이 한 20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약물고 준비해서 코팅을 해갑니다, 그냥. 그 네임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네임펜으로 적어드리면 한 절반 듣고 그냥 진행할게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정도로 하는 놈이면 대충은 안 하겠구나 이 생각으로 계약을 하신대요. 그래서 시각적 자료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종신이나 700종신이나 여러 가지 체증형 종신 되게 많죠? 내용들 많은데 이거 제안서로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도 되게 얘기 많은데, 연금 제안서 가다 보면은 최저보증 이주율부터 시작해서 평생 연금 기준의 금액이란 무엇인가 되게 내용이 많은데, 고객이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연금 얼마 받아? 이거잖아요. 언제부터 얼마 받아? 그래, 이때 죽으면 얼마 나와? 예시표. 한 장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시각적 자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고 한눈에 눈에 정리되게끔. 제안서는 가져가되 제안서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는 이미 이거 얘기 다 끝나고 세부담보 설명할 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또 스토리텔링 되게 많잖아요. 할 만한 이야기.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쵸?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시고 나서 혹은 이제 겨울철 갑자기, 혹은 여름철 갑자기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냉방이 가득한 어디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고 눈앞에 하얘진다라면 뭐가 올까요? 급하게 응급실에 가셔야겠죠. 갔더니 이제 뇌동맥류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급하게 혈전용해술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중환자실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는 기존 보험에서는 얼마가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제안에서는 총 얼마가 나옵니다. 이거를 사이사이에 적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사실 거기까지 얘기해서 잘 몰라요. 근데 많이 봤구나. 뭔가 좋아진 것 같구나. 그 이야기를 보고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텔링도 결국 뭐예요? 화법이고요. 내 RP 스크립트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청약을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다 이야기해서 너무 만족해서 보험 이제 리모델링까지 다 진행을 하시거나 업셀링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지사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계약은 쇼고 유지가 진짜다. 예.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말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근데 증권 전달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을 좀 더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40대, 50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아날로그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은 별도로 다 출력해서 코팅하고 각주 달아드리고 별도의 증권 철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앨범처럼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장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업셀링 할 때 고객이 그걸 갖고 와요. 어머니 그때 제가 드린 거 있죠? 장롱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이거 왜 안 보셨어요? 혹은 아니면 그때 이거 하신 거 얘기 기억하시죠? 하면은 고객이 맞아 하면서 이 부분 부족했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다시 한번 복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자, 고객이 약간 변심을 합니다. 다른 설계사를 만나요. 예. 근데 저도 많이 겪거든요. 현장에 딱 나갔는데 증권이 일단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 어때요? 쉽지 않겠다. 예. 진짜 쉽지 않겠다. 뭐 설계안이 어떻고 중요치 않아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증권은 최대한 정리를 잘해서 드리는 입장이고요. 네, 조금 더 속도를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팀장님들께 꼭 하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청약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즘 면책 메시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뭐가 되는지 예약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리 예약 메시지로 면책 관련해서 혹은 이제 1년 동안의 감액 기간이잖아요. 감액 기간 관련해서 예약을 맞춰놓으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메시지 카드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예약 맞춰놓고 보내주면 고객 입장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계약만 하고 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끔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부담부 해제 기간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요즘 무사고 전환, 그렇죠? 보험사가 연락 가기 전에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보통 무사고 전환은요, 보험사가 연락 가기 전에 보통 3주 전이나 한 달 전에 FC한테 먼저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먼저 연락을 해주셔야 약간 어때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요즘 근데 그 무사고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안 하시거나 입원 수술이 있어서 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못 하신다 할지라도 어머니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용종은 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좀 좋겠죠. 그리고 영업 관련 강의하면 데일리 보내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데일리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데일리 지금 이제 뭐 이제 천만세계사라든가 세일즈 산업학기 창에서도 올라오는데 데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보내는 게 좋다고 봐요. 저도 좀 망설였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고 정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귀찮으시다라면 뭐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제외하시면 되겠죠. 제가 왜 이걸 많이 느끼냐면 제가 신입 때부터 아침 8시에 데일리를 보냈어요. 항상. 그 8시 정각에. 근데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청약을 하지 않았던 고객이 딱 10개월 봤어요. 10개월. 이 사람이 매일같이 8시에 데일리 보내는 거 보고 이 사람 일 똑바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본인은 계약 안 했고 소개를 많이 해줘요. 예. 네, 본인은 그분 나중에 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개를 막 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10개월 봤어요. 10개월.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리고 데일리 보내면 물리는 경우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들 많아요. 이거 오늘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 팀장님 보냈는데 1차였는데 자기 상담했던 고객이 연락 왔대요. 싹 다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니까 데일리만 꾸준히 보내도 추가적인 계약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는 꼭 보내셔야 되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팅 끝날 때 저 이런 거 보낼 건데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싫으시면 1 뭐 버튼을 적어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은 없고요. 다만 보험 상품 관련해서는 너무 자주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소에는 다른 이야기를 보내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겁니다. DB 영업 하시는데 3시간 이상 연락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진짜로. 진짜 화가 나요. DB 영업을 하시는데 3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제 입장에 화가 나요. 왜냐하면 고객이 보통 연락 오는 거는 청구나 급한 거 아니면 전화 잘 안 하잖아요. DB 영업은요, 나 한 2-3번 만나고 나 믿고 계약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연락 잘 안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발 좀 캐치콜 좀 신청하세요. 300원인가 하나요? 그렇죠, 요즘? 무료인 곳도 있어요, 통신사마다. 통화 중 다른 통화가 들어오면 콜백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 하세요. 그래서 고객이 연락했는데 저번에 연락했는데 안 받았대.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하고 나고 청약하고 나면 증권 좀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하시고요. 증권 전달 이후에 연락 자주 하시고 그리고 또 고객님께 이제 감액이나 면책 기간 끝나면 또 연락해 주시고 오는 전화 잘 받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과 별개로
DB 영업을 한다라면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지점 팀장님들과 1대1로 이제 몇 분과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다 스케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 몇 시에 하고, 저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DB 영업할 때. 왜냐하면 고객이 전화가 보통 연락 오는 시간대가 데일리를 고정 시간에 보내야 될 거잖아요. 기상 시간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시작해야 되고, 뭐 시작해야 되고, 뭐 시작해야 되고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도 전화가 몇 시 이후로 이 사람이 되는구나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 뭐 해야 될지 팀장님들이랑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팀장님 거 받고, 뭐 사실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몇 시에 뭐 하세요 이거 피드백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루틴이 잡힙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출근 시간. 그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꼭 사무실로 출근 안 할 수도 있어요. 거리가 좀 먼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가는 카페가 있다거나, 집에서만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면 채널이면. 그쵸? 그러면 이제 고정적인 출근 시간, 출근해서 몇 시까지 출근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부터는 뭐 할 건지. 예시를 들자면 보통 저 같은 경우가 사무실에 8시 이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데일리 보내고 카톡 보낼 거 보내고 고객 청구 시작하고요. 전날 청구 쌓인 거 있잖아요. 청구 요즘 복케어나 여러 가지 어플들 많습니다. 그쵸? 그 어플을 통해서 청구를 진행하고 9시 전에 고객 등록까지 끝내요. 그리고 9시에 설계 매니저님들 9시 반 출근이시죠? 예, 9시에 뭐 하냐? 예약 카톡 보냅니다. 병력 정리해서 이 사람 설계 뭐 해달라고. 풀담보 설계 던져놓고요. 9시 전부터 저도 지점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 그분들이 4시에 가시거든요. 이제 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거잖아요. 4시에 가시면 4시부터 설계 완료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루틴뿐만 아니라 주간으로 루틴도 만드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저는 매달 다이어리 넣었는데 매일 다이어리 스케줄 정리하고요. 가계부는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니까 못 하더라고요. DB 정리 금요일에 하고, 고객 정리 이제 미팅한 사람들 정리 금요일에 하고, 예약 문자 매월 말일 수금 다 잡고 일찍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뭐 해요? 그때 이제 예약 문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다 체크해 놓고, 외관 연락도 매달 말일에 다 보내고요. 이거 해놓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간 스케줄과 그리고 월간 스케줄, 이게 루틴화 되면요, 일정이 정리가 돼 있어요. 3월달 시작했어. 뭐 해야지가 아니라, 나 오늘 이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B 영업은 사실 보통 월 말에 DB를 신청해서 월 초에 DB가 지급이 됩니다. 그쵸? 1주차에 지급되는 DB를 가지고 이 미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그 첫 주차에 DB가 지급되기 때문에 미팅이 진행이 되고요. 그 전달에 클로징 못한 것들을 가동으로 첫 주차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에는 열심히 청약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증권 전달하고 또 이제 잔여 콜들 혹은 소개 고객들 만나서 다음 달 가동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할 게 없을수록 루틴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개인 영업을 진행을 할 때 강남 수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차가 거의 반파됐거든요. 뒤에서 박아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안 되려니까 고객을 아무리 만나도 제 말에 힘이 안 실리는지 계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때 가장 저를 도와줬던 게 그냥 내일 할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걸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출근해서 했던 거를 또 하는 겁니다. 딱 그때 이제 우리 박상호 본부장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 루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보험 영업에 있어서 목표 선정은 되게 중요하고요. 달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약간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변태 같거든요. 데이터 정리하는 걸 되게 변태적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저도 이제 조기 가동을 얘기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 개인 영업할 때 데이터, 인카에 와서 한 데이터를 다 뽑아봤더니 조기 가동을 한 달에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어진 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가동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조기 가동하기 위해서 루틴 만드는 거예요. 루틴이 없으면 월 말 마지막 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화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DB 영업 하시니까 제발 DB 돈 주고 샀으면 정리 좀 하세요. 네, 이 DB
심지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A 업체, B 업체, A 업체에서 받은 DB 한 1년 뒤에 B 업체에서 나온 경우 있어요. 재활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이 업체의 꼴을 또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A 업체에서 받았던 1년 전 받았던 DB 제가 제 콜하면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 정리된 거 가지고 타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다음 달 영업계획 짤 때도 내가 이만큼 DB 사용하면 이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구나, 클로징할 수 있구나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장기 부재되었던 것들 정리해서 소팅해가지고 전화 그냥 사무실에서 할 거 없을 때, 미팅 없을 때 전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잡혀요. 실제로 저도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23년 9월에 처음 통화했고요. 바쁘다고 끊었어요. 할 거 없어가지고 보통 저는 6개월마다 재콜 하니까 그냥 3월 14일 딱 중순에 보통 재콜 하거든요. 전화했더니 갑자기 내일 오래요. 왜? 그 사이에 아들이 군대를 갔고요.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보험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내일 무조건 오라는 내일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제 한 2, 3 휴가 기간 물어보고 그 사이에 가서 상담하고 리모델링 진행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DB 정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 내 타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업의 루틴화가 더 명확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다음 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정리된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전화하면서 또 내가 활동이 좀 없을 때 새로운 미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DB를 정리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루틴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루틴화를 하게 되는 것들이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영업을 앞으로 또 어떻게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DB 영업은 진짜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내 노력으로 메꾸려면 이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드오션인 이 DB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승리 전략, 성공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전략들을 시행하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루틴인 것 같아요. 이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루틴을 만들어졌을 때 내가 지금도 향후에 몇 년 뒤에도 DB 영업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시장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고요. 그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박성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DB 영업하는데 이제 그런 루틴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적으로 변태적으로 제가 집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 방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이제 2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8주 집중 플랜으로 해서 좀 일단 루틴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RP 자료와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TA부터 시작해서 대면 상담에 대해서 피드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조금 DB 관리방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운영 계획은요, 2달 동안에 4번 오프라인 교육 진행할 거고요. 장소는 좀 이제 여러분들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정하려고 해요. 제 사무실이 일산이라서 일산으로 모이시면 좋겠지만 다 지역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는 서울, 경기 어딘가가 될 거고, 그때 이제 그곳에 모여서 실손에 대한 거 교육해 드릴 거고, RP 자료, RP 스크립트, 암에 대한 부분, 뇌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과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지점원분들 피드백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약 2달간 진행하는 걸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마치고 나서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내가 루틴을 만들 수가 있구나, 혹은 루틴을 만드는 기초가 좀 생겼다, 기초 체력이 생겼다 라는 거를 얻어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또 공지 내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또 별도로 제가 목금 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DB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 1시간 40분 정도 이야기 나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눴던 조준희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